가기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Thank God it's Friday. 네, 드디어 또다시 금요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이고 내일은 10월의 마지막 밤이네요. 네, 10월의 마지막 밤. 왜 10월의 마지막 밤을 노래했을까요? 가을이 가는 것이 아쉬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겨울이 오는 거죠. 여러분 도시에 사시니까 겨울이 어떤지에 대한 느낌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눈 쌓인 아주 낭만적인 그 겨울길을 가끔씩 놀러 가는 입장에서는 겨울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시골에 이사 가서 겨울은 마치 죽음을 상징한다 뭐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은데 내가 어른 데 가서 썰매를 타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별로 할 게 없는 거죠. 물론 지금이라고 지금 많은 것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겨울이 오는 것보다는 이제 가을이 가는 게 참 아쉽다 하는 아마 그런 감정이 실려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들은 10월달 쉽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10월달에 어려웠고 힘들었던 구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11월 드디어 다음 주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이면 미국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선이 끝납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과연 어떻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그 부분의 일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오늘 미국 시장을 한번 딱 이렇게 열어봤을 때, 이거 뭐지? 웬 짬뽕 비빔밥이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금융 자산 간의 어떤 개통적인 흐름들을 보여준 건 아니에요. 반등을 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 반등 과정에서 어떤 개통이 났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데 이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오늘 그 복합적인 상황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DP 성장률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잘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더 잘 나왔어요. 그래서 GDP 증가율이 얘네들은 되게 웃긴데 우리는 분기 몇 점 몇 프로 올랐다, 전기 대비 몇 점 몇 프로 올랐다 이러는데 그냥 퍼센테이지로 하다. 전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 1.0%였으면 그때보다 만약에 0.5% 더 올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연율로 환산쳐요. 곱하기 4를 해가지고 33.1% 올랐다라고 빨리 4로 나눠보시면 얼마 되는지 나오겠죠. 네, 근데 이게 그 1분기 어땠냐면 마이너스 5.0%였습니다. 그리고 2분기는 무려 마이너스 31.4%였어요. 그래서 73년 만에 최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최악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정말 최고로 많이 높게 나왔죠. 33점. 분기 성장률 33.1이라고 저기 스타트업이야? 미국이 스타트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높게 나왔죠. 근데 이게 전분기에 빠졌다. 이걸 우리가 일컬어 기저효과. 기준이 낮았다. 이래갖고 기저효과, 베이스 이펙트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영어 좀 쓰지 맙시다. 네? 얼마나 영어 네이티브도 아니잖아. 사실 네이티브 거의 없잖아. 네? 네. 그게 잘난 것도 아니잖아. 그게 영어 잘하면 주식 잘하나? 투자 잘하나? 그럼 영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어 잘한다고 주식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 그럼 영어 선생님들이 주식 투자 1등 했어야지. 죄송합니다. 다시 넘어와서. 자, 그래서 3분기 그 성적만 놓고 보면 7.4%예요. 계산 빠르신 분은 이미 다 계산을 하셨을 건데요. 근데 2분기는 그걸 또 연율 아니고 분기로 환산하면 2분기는 얼마였었냐면 마이너스 9.0%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고요. 그래서 기대감보다도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악재를 쫙 눌러버리는 날이었어요. 오늘 사실 빅데이였어요. 이 지표 발표로 따지면 GDP 발표도 있었고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이게 대형 기술주들 실적 발표를 보면 결론은 뭐냐? 코로나 수혜주들이다. 이 친구들. 진짜 완전 코로나 수혜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페이스북 역대 최대 3분기, 아마존 역대 최대, 구글 역대 최대 실적 발표 다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매출이 22% 상승하고요. 그래서 214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3분기 매출이 스타트업 아니잖아. 스타트업 아닌데 매출이 37%, 이익이 37%가 매출이 37% 증가하면서 961억. 얼마예요? 120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110조가 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37%가 늘어났다는 거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 분기 사상 최대인데 아마존은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의 성장성은 조금 그동안보다는 좀 떨어지는 듯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3분기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461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는 유튜브 광고에 힘입어서 한국 사람이 다 만들어준 거네. 한국 사람이 만들어준 거. 하기야 한국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는 보는데 광고 비용은 좀 딴 나라에 비해서는 좀 싼 듯하네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네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로 완전 코로나 수혜주였다. 이 두 개가 겹쳐지면서 지수는 어떻게 됐다? 당연히 지수는 많이 올랐다. 유럽보다 근데 아침 시작절은 떨어지면서 시작을 했어요. 상당히 떨어지면서 시작했는데 다 돌리면서 올랐는데 역시나 어디가 빅테크가 많이 포진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준점이 되는 S&P 500은 1.19%가 상승한 3,310을 기록했고요. 전통주들이 많이 모여 있는 다우는 0.52%밖에 못 올랐어요. 26,659. 나스닥은 1.64%나 올라가면서 11,185를 기록을 했습니다. 러셀 2000은 1.35%가 오른 1,564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시장은 상당히 지표들이 호조가 되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GDP 높을 줄 알았는데 진짜 많이 높게 나오면서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다음 당 왜 제가 비빔밥 짬뽕이냐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자 채권 시장 가야 되겠죠. 비빔밥 짬뽕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채권 시장은 아니다 잠깐 다시 갈게요. 그냥 채권 시장을 가보면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됐느냐. 채권 시장 위험 자산 선호가 나와서 채권 시장 약세면 오케이. 뭐가 비빔밥이냐, 맞지 않느냐. 우리가 그동안에 본 걸 따지면 위험자산 오르고 안전자산 떨어졌다. 위험자산은 주식, 안전자산은 채권. 그러니까 주식시장 올랐으니까 채권시장이 떨어졌지. 그럼 오케이. 이건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환까지 뭔가, 그러면 그동안에 봐면 환도 그러면 좀 약세였겠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 환에서 완전 비빔밥 짬뽕이 나왔고 채권 시장도 비빔밥 짬뽕이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 채권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지금 다우 0.5% 오른 걸 가만히 보면 이 정도가 맞나 할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10년물 5.0bp, 30년물은 3.8bp 올랐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은 다시 0.83. 어제 분위기를 보면 이게 웬일이야 라는 생각도 들죠. 어제 갑자기 유럽발 코로나 그 셧다운 그 공포감에 의해서 그 안전자산으로 확 회귀한 것 같은 상황들, 이 상황들을 감안해 보면 뭔가 좀 어제하고 기조가 안 맞는 느낌이죠. 물론 근데 채권 시장은 어제부터 그러긴 했습니다. 좀 헷갈리실 텐데 다시 정리해 드리면, 자 주식은 그렇게 해서 넘기시고 채권은 전일도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났는데 강하지 못했어요. 근데 계속 그래요. 못한 정도가 아니고 약세예요. 약세 폭도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10년물은 0.831%, 30년물은 1.609%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채권 입찰, 10년물 채권 입찰이 있었는데 과거보다는 응찰률이 높지 않게 나와요. 왜 이럴까요? 지금 미국 시장의 생각 정리된 건 뭐냐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대선이 끝나는데 어찌 되었거나 많이 재정 정책을 할 것이다 라는 거는 그냥 이제는 정리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미국 채권 투자는 아주 안 좋은 투자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채권 가격이 좋을 거라고 지난 3, 4월 달 느낌하고는 전혀 차원이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쪽은 그랬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짬뽕밥 됐던 우리 통화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쪽. 달러는 0.5% 정도 올랐어요. 전일 대비. 그러면서 93.92예요. 우와, 94 벌써. 좀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달러가 요즘 강세가 됐다는 건 뭐냐면 다 필요 없고 달러 좋아, 달러 오케이, 쇼미더 달러 막 이런 상황들, 좀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인가요? GDP가 뻥 떡 하고 나오니까 그냥 다 필요 없고 다 그냥 다 좋아 하고 주식시장 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러 지수가 떡 하고 0.5%나 우와 엄청 올랐어. 대단히 많이 올랐네. 라는 게 이해가 잘 애매하잖아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동안 계속 우리 증시각도기 TV를 안 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진짜 온통 혼란 속에 빠지실 수 있는데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예, 강세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역시 유로 때문이었습니다. 유로가 1.167이에요. 굉장히 큰 폭의 약세를 나타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살펴보셔야 되겠죠. 어제 전 세계 쇼크를 줬던 게 사실 미국발입니까? 유럽발이었잖아요. 유럽의 코로나 확산과 셧다운, 프랑스, 독일, 뭐 이제 스페인, 이탈리아 막 곳곳에 이제 다시 다 예전과 거의 똑같은 상황, 즉 3월, 4월에 있었던 첫 번째 팬데믹에서 나타났던 그 상황들이 재현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네, 항상 이제 방송 많이 보시면 충분히 이미 다 나오시겠죠. 제가 무슨 얘기할지. 부양책 하겠구나. 일단 먼저 22회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 모든 걸 동결했습니다. 금리와 자산 매입 규모는 동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코멘트를 했죠. 경제 위험이 명백하게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철저하게 재평가한 후에 정책을 재보정하겠다라고 12월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뭐예요?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통화 더 찍어내겠구나. 그러면 통화 더 찍어내면 어떻게 되죠? 유로화가 약세. 자, 이제 정리가 다 되시죠? 왜 짬뽕이 됐는지. 유럽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국은 같이 오전장엔 동조를 했어. 떨어졌어. 근데 GDP가 빵 하고 높게 나오니까 어우 좋아 이러면서 오른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유럽의 아침까지 영향을 받다가 괜찮았다. 그리고 유럽은 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닥스는 오히려 0.32% 올랐고요. 영국은 0.02 하락, 프랑스 0.03 하락, 유로스탁스는 0.12%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달러가 정말로 진정코 강세냐를 보려면 아시아 통화를 봐야 돼요. 근데 엔화 대비로는 강세예요. 엔화가 어제 104.30이었는데 오늘 104.61로 0.3행이 올라갔으니까 약세죠. 통화 약세가 나타나는 건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기초로 등장할지도 모르는 아시아의 두 통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중국의 위안과 한국의 원이겠죠. 중국의 위안은 어떻게 됐느냐? 어제 6.726이었습니다. 오늘은 6.711이에요. 강세입니다. 달러가 그렇게 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강세입니다. 원화는 어떨까요? 원화는 어제 미국 시장 마감할 때 1135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1130원 70전입니다. 완전한 강세죠. 네. 이렇게 되면 미국인 투자자 달러가 보유자면 한국 원하고 위안은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도 오늘 장 끝나고도 Thank God it's Friday 하고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되셨죠? 네. 환에 대해서도 정리되셨을 것 같아요. 달러 강세지만 아시아 통화에 비해선 그냥 소폭 강세, 엔화 대비해선 그러나 원화와 위안화에 대비해선 오히려 약세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판이 환에서 다 보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즘 자고 일어나면 자산 가치가 달러 기준으로 자꾸 올라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거 1126원이 최근 몇 개월 굉장히 오랜 기간 만에 최저점. 그러니까 원화 최고 강세였는데 그러니까 다시 되돌림인데 또 바로 지금 찍어 눌러요. 강세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겠죠? 예. 이제 아시아 여기밖에 투자할 데가 없는 거죠. 시간 너무 많이 됐다. 빨리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들 실적이 워낙 좋았는데 기업들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3.7%나 올랐고 아마존 1.5, 마이크로소프트 1.0, 구글 3.0, 페이스북은 4.9% 오르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인텔은 0.3 하락, 퀄컴은 4.0 상승, 마이크로테크놀로지 0.9 상승, AMD 2.1 상승, 엔비디아 3.1, 테슬라 1.1, 넷플릭스가 3.7, 넷플릭스 미국에서 가격 올린다고 하고 있어요. 웰스파고 0.1% 하락, 벅셔는 0.4% 상승, 알리바바 1.5%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3.2%, 커뮤니케이션이 2.87, 소재 2.18,
정보기술 1.89% 올랐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요 그 엑슨모빌 뭐더라? 아 기업 제가 이름 생각나는데 대표 기업이에요. 엑슨모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4% 오르면서 이렇게 땡겼는데 그러면은 WTI는 올랐네?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유가는 뭐하고 연동되어 있다고? 코로나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커지면 유가는 떨어진다. 이 아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확인하는데 그래서 WTI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36.08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리비아 미국에서의 장고랜다. 재고량은 늘어나는 상황들이에요. 엄청나게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금값도 떨어졌어요. 1867. 그래서 오늘 온통 자산 가격의 어떤 일맥상통하는 흐름들은 없어서 그 섹터별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명이 좀 길었다. 브라질 보베스파 1.27% 올랐습니다. 구리값은 0.14% 떨어지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저기 저기 이렇게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 오랫동안 방송 들으신 분들은 정리가 되실 건데 다른 분들은 정리가 좀 안 되셨을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지표 발표 난 것 그 GDP 말고도 실업급여 신청자 수 나왔는데요. 전주보다 4만 명이 줄어든 75만 명입니다. 2주 연속 감속해서 70만 명대 중반으로 줄어들었죠. 자, 정리. GDP 왜 이렇게 잘 나왔을까요? 네, 돈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4, 4분기 어떻게 될까요? 현재처럼 돈을 계속 안 뿌리잖아요. 10월달 지금 갔잖아요. 네, 꺾입니다. 이건 누구보다 미국 사람들 모를까요? 알고 있겠죠? 그럼 이렇게 꺾이게 놨을까요? GDP 떨어지게? 더블 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유럽 보니까 그리고 유럽에 저렇게 돈 푸는데 네, 결국은 부양책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시간 문제고요. 대선 이후에 정리가 될 건데 빠르게 정리될 거냐 빠르지 않게 정리될 거냐는 미 상원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미 상원이 공화당으로 간다면 시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지금 뭐 블루 웨이브라고 표현되는 민주당의 압권이 된다면 네,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언급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미국의 선거판을 보면 완전 혼조. 하루하루가 달라요. 채권시장을 통해서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하루는 트럼프 같다, 하루는 바이든 같다. 지금 좁혀들고 숨어있는 표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저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빨리 화요일이 좀 지나서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정말 10월 한 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월요일 날은 휴가를 가게 될 건데 그래도 아마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따 오후에는 진짜 행복한 요러고 띠리리리 이러면서 여러분 만나. 정말 주가 많이 오르면 띠리리리리 한번 우리 그런 거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데 우리 증시 나침판 그런 거 부끄러워서 되게 하기 싫은데 꼭 제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 오후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고대합니다. 자, 여러분 하루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 10월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하고 보내시기를 빌겠습니다. 안녕.